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3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회 문제 41번부터 갑니다. 산업기사. 자, 슬립을 갖다 6% 줬고 2차 효율 물어봤죠? 슬립을 갖다가 6% 줬고 이 문제도 우리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차 효율 물어봤죠? 우리 2차 효율 공식은 의도기 쪽에 2차 효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입력분의 출력해가지고 P2분의 P0가 있고요. 요 첫 번째 공식에서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우리 입력을 안 줬을 땐 출력보다 손실로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기계손이 있죠. 기계손이 줬을 때는 여기에다 합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P0 플러스 PM으로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S 공식이 있고요.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S분의 N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있겠죠. 우리 오메가 S를 오메가 제로라고도 합니다. 그죠? 동기각속도 오메가 S, 오메가 제로.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어떻게 돼요? 이타 2차 효율은 1-S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슬립이 6%니까 0.06에 곱하기 100 해가지고 94%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42번 보도록 합시다. 42번 문제는 권수비가 10대 1이라고 했어요. 10대 1이니까 A가 10이 되겠죠? 1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2차분의 1차. 독일 전격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Y델타 결선했대요. 그러니까 Y델타 결선했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차가 Y고요. 2차가 델타.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요 사이에 권수비 A라는 놈이 1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2차 단자에 200V 걸려있대. 여기가 200V라는 얘기입니다. 단자 전압 V2가 200V다. 75kV짜리가 있대. 변압기 용량이. 평형부하를 걸었을 때 각 변압기에 1차 권선의 전류와 1차 성간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1차의 성간, 그러니까 1차 권선의 전류라는 얘기는 여기 1차에 흐르는 I1과 그다음에 1차 성간 전압이니까 여기 V1이 얼마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뭐부터 구할 수 있냐면, 우리 뭐 전압이든 전류든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구할 수 있는데 뭐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류는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델타에서는 뭐가 같아요? 전압이 같죠? 그러니까 성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간이 200이면 상전압도 200이 걸린다는 얘기죠. 여기도 200. 그럼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상에 흐르는 전류. 이거 첫 번째 우리 1번. 첫 번째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어떻게 돼요? 용량 루트3 V분의 P자 3상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2차에.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이 200이고 용량이 얼마냐면 75kV 줬죠? 75 곱하기 10의 3승. 요거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요. 125A 나와요. 이게 답일까요? 답이 아니겠죠. 얘는 지금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겁니다. 2차. 그러니까 I2P가 되겠죠. 실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I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권수비 공식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반대죠. 1분의 2. 그럼 1차 전류란 놈은 I1이란 놈은 어떻게 돼요? A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10이고 2차 전류가 125니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12.5A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지. 근데 원래는 자 봐봐요. 이게 2차 상전류인데 왜 상이 됐냐면 우리 성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0이 상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전압. 그러니까 상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2차의 상전류예요. 그럼 요거는 1차의 상전류가 되는 거겠죠. I1이. 그런데 여기 Y결선에서는 상에 흐르는 전류가 선에 흐르는 전류 같잖아요. Y결선에서. 그래서 상에 흐르는 전류와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12.5A가 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면 Y결선에서는 전류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사자성어 기억하자고 그랬죠. 데라바류.
요거 기억하면 돼요. 데라바리. 그래요? 델타에서는 뭐야? 전압이 같고 Y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죠.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 데라바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가 200이니까 여기도 200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A라는 놈은 전압비 공식 쓰게 되면 전압비는 2차분의 1차 V2분의 V1이죠. 그럼 V1이라는 놈은 뭡니까? A 곱하기 V2라고 쓸 수가 있겠죠. A는 얼마냐면 10이 되겠고요. V2 값은 얼마예요? 실적으로 200V가 되겠죠. 200V 그죠? 200V가 되는데 여기 200V는 상전압이잖아요. 상전압.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200이면 여기 A를 곱하면 2000. 여기가 상전압이 20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Y결선의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몇 배 커요? 루트 300 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00까지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3464V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Y결선에서는 뭐야? 그죠? 전압이 루트 3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죠? Y결선은 전류는 같고, 전압이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래 공식은 A 곱하기 V2인데 V2가 200이고 A가 10이에요. 근데 요거는 상위 전압이잖아. 상전압. 200. 그럼 여기도 2000이라는 전압은 상전압이 되는 거죠. 루트 3배 해야 성간전압이 나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4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42번 같은 문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이 새끼 잘 나오는 문제죠. 3상 교류 발전기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만큼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이 물어봤어요. 우리 동기기 쪽에서 전기자 반작용 나오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제목. 동기기에서 어떤 파트? 바로 우리 전기자 반작용 나오면 요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그림 하나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죠?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 그래서 우리 요 왼쪽을 우리 발전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갖다 우리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전동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상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 그죠? 그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은 항상 우리 기준이 되는 전류축이 된다. 그래서 위쪽은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되고 아래쪽은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이 발생이 되더라. 요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자화작용이라고도 했었죠. 자화작용. 전류 I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인데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발전기니까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주면 돼요. 전동기면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발전기니까 여기 점을 찍은 상태에서 전류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야. 전류가 2분의 파이 뒤진다고 그랬어요. 뒤지네 동그라미 하시면 돼. 뒤지면 위상이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뒤진 쪽은 여기가 되겠지, 위쪽. 그래서 감자작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앞설라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증자인데 지금은 뒤진다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뒤진 쪽이 되겠죠. 그래서 감자작용이 되겠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 가도록 합시다. 44번. 분권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 유사한 점 물어봤는데요. 우리 요거 권선형과 직류기의 분권과 순서대로 잡겠습니다. 우리 직류기 쪽에서 나오는 분권 전동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선형,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나오는 권선형,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우리 그 속도 제어법이 있는데, 직류기 분권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에 누가 있냐면 저항 제어가 있죠.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으로 2차 저항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유사한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점은 누구예요? 두 가지 그 속도 변동률이 얘는 농용보다 작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큰 거에서 작은 거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속도 변동률. 지난 2회 때 문제에서 했는데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직육에서 직과 분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분권은 작은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농용보다 속도 변동률이 작고요. 권선형.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속도 변동률이 작더라. 두 가지가 유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냐면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면 속도 변동률이 작다. 3번에 있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번 가도록 합시다. 변압기 열화 방지 방법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컨서베이터 열화 방지하는 거죠. 컨서베이터 열화 방지. 그다음에 밀봉 방식, 흡착제 방식 이런 거 다 그 우리 그 질소 봉입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화 방지법 방법이 되는 건데 수소 봉입 방식은 아니에요. 얘는 그 폭발성 가스잖아요. 수소 자체가. 그래서 냉각제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 2번 되겠죠. 위험성이 있잖아요.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냉각제를 사용하지 않죠. 4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수소가 아니라 질소 봉입 방식이죠. 질소 봉입 방식. 2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할까요? 46번. 여기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PKV짜리인데요. 용량이 PKV짜리가 있대요. 변압기 용량이. 그리고 동일 전격, 동일 용량이 변압기 몇 대 있냐면 우리 단상 변압기인데 4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PKV짜리가 4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때 삼상 최대 출력 용량 물어봤죠. 삼상 최대 출력의 용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삼상 부하가 있는데 그 삼상 부하에 걸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선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삼상 결선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누가 있어? 일단 Y 결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V 결선이 있겠죠? 삼상 용량, 삼상 결선을 할 때. 그럼 요거는 3대 이용하고, 요거 3대 이용하고, 요거 2대 이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한 대 용량이 몇 배예요? 3대니까 3배예요, 실제. PKV짜리 동일 용량이 4대 있잖아. 근데 우리 3대밖에 못 쓴다고, 실제. 그죠? 삼상 결선이니까. 한 대는 쓸 수가 없어요. 단상 변압기 한 대 가지고 삼상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3P입니다. 얘도 3대만 쓰니까 3P가 되겠죠. 얘도 한 대 놀고 얘도 한 대 노는 거야. 그 다음 V결선은 2대 갖고 하는 거죠. 삼상결선. 그럼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배. 근데 얘는 2대 남았잖아. 얘네들은 한 대씩 남았는데 얘는 2대 남았으니까 2대 남은 걸 가지고 다시 V결선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2배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결선을 갖다가 두 대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해가지고. 그죠? 투뱅크로 쓴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거는 2 루트 3의 P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요거 셋 중에 큰 놈이 누구냐? 최대 용량 물어봤잖아요. 최대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선정해야 되는. 그럼 루트 3이 커요? 2루트 3이 커요? 얘가 크죠. 루트 3이 1.73이니까 이 곱하면 3.4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47번 가도록 합시다. 47번 문제. 내분권 가동복권 발전기에 단자전화 물어봤는데 우리 내분권이라는 걸 쓰게 되면요. 우리 내분권, 복권 발전기 중에 내분권이 있고 외분권이 있는데 내분권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외분권은 나중에 나오면 잡아드리든지 할 건데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이것도 거의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내분권인데 가동이라고 했어요. 가동. 우리 가동이라는 얘기는 뭐야?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도 가동결합, 차동결합 얘기하거든요. 그 상호 인덕턴스 얘기하면서 결합계수. 가동결합이라는 건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감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속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발생이 됩니다. 원래 내분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복권 발전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내부 구조가. 여기 전기자가 있고요. 얘는 브러쉬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등가이로로 변환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분권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죠. 분권이. 권선 하나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하를 거는데 단자전압이 발생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부하를 걸어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RA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분권이니까 RF가 존재할 거고요. 여기는 직권계좌 저항이니까 RS가 존재하고 이쪽으로 부하전류 I가 흘러가겠죠. 부하를 걸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 찍고 여기에 IA가 흘러오고요. 이쪽 왼쪽으로는 계좌 전류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 전류는 직권계좌 전류라는 IS가 흘러갑니다. 그때 전기자가 계좌 쪽에서 발생된 자속을 끊어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기전력. 그래서 얘가 입력, 얘가 출력.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IA란 놈은 들어가고 IS는 나가잖아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은 뭐예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가니까 요거 두 개 합친 놈이 얘가 되는 거죠, 실제.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를 합치면 들어가는 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IS라는 놈이 흘러서 그대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 같다라 그 얘기입니다. IS와 I가.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E라는 놈은 우리 입력이라는 놈은 출력 V에다가 손실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손실은 일단 IA, RA가 있고 IFA, RF가 있는데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 두 개는 병렬이니까 한 놈만 잡아주면 돼요. 그죠? 병렬에선 전압이 같으니까 한 놈만 잡아주면 IA의 RA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냐면 요 놈도 있겠죠. 요 놈. 근데 IS하고 I가 같으니까 플러스하기를 I의 RS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같으니까. 이 IS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IRS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 E라는 놈은 K 파이 N이라는 공식도 있잖아요. K 파이 N.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동이라는 놈은 코일을 갖다가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고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파이 F 그죠?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직권계좌 저항에서 직권계좌 건선에서 발생하는 파이 S가 있는데 요 두 놈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합으로 잡아주면 되겠더라. 그리고 여기에 N을 갖다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기전력 공식이 또 하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물어본 건 단자전환 물어봤으니까 V란 놈은 다 넘기면 돼요. 그럼 E 마이너스 IA의 RA에다가 마이너스 하기를 IRS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2에다가 요 놈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V란 놈은 K에다가 파이 F 플러스 파이 S N 한 다음에 마이너스 IA의 RA 마이너스 I의 RS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단자전압의 공식이 하나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잡아주게 되면 몇 번이 있냐면요. 1번에 있죠. 1번. 요거 답으로 그냥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내분권, 가동복권 나오면 답 1번이구나. 답만 하나 보고 가시면 돼요. 기출문제에서 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래서 중요한 건 가동은 자속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합쳐지는 합으로 표시되는 거고 차동이면 빼기로 표시가 되는 거구나. 반대로 방향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만 알더라도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니까. 걔는 차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날아가는 거야. 답 1번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유도하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48번 가도록 합시다. 48번. 전기자의 지름이 0.2m, D가 0.2m래요, 지름이. 그리고 뭘 줬냐면요. 출력 P가 28kW 출력에서 900rpm으로 회전한답니다. N이 900이 되겠죠? 회전수 N이 900rpm. 그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 V는 얼마입니까? 우리 전기자, 직류계에서 전기자가 회전자인데 그 전기자의 속도 공식은 파이드 60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지름이 0.2m고요. 60분의 N. 900rpm 잡아주면 됩니다. 동기기로 나오면 여기다 하나 붙여주면 돼요. 뭐 붙이면 되는 거야? NS 붙이면 되는 거죠? S만 하나 붙이면 돼요. 동기속도 NS니까 P분의 120F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거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9.42 하고 나오네요. 속도 공식, 속도의 단위 메타 퍼 세크. 답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가도록 합시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2대를 직렬 종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속도 물어봤는데 공식을 갖다가요. 우리 요거는 원래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우리 뭡니까? 권선형이죠. 우리 삼상 권선형 유도기 쪽에서 우리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에 종류가 우리 2차 저항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법, 2차 여자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종속법이 되는 겁니다. 자, 종속법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얘는 2대 이전 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인데 종류가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직렬 종속이 들어가죠. 두 번째가 병렬 종속. 세 번째가 누구예요? 차동 종속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직렬일 때는 우리 기본식이 동기속도입니다. P분의 120F에서 2대 이전 동기 직렬이니까 우리 합성저항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2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직렬하고 똑같은데 몇 배 때려주면 되냐면 2배 때려주면 돼요. 2배. 이렇게. 그 다음에 차동일 땐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주면 되겠죠.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직렬동속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더하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합이죠. 합. 그래서 우리 단답식으로 이렇게 공식을 단답형으로 표현한 문제에서 나오면 합자만 찾아주면 돼요. 합자만. 그럼 지금 봐봐요. 합자 들어간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1번. 그래서 답 1번 찾아주면 됩니다. 자, 49번까지 했고요. 50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50번 여기서 잡아드릴게요. 자, 50번 유도전동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토크 쪽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토크란 놈은 어떻게 된다고 했던 거예요? 공식이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 2회 때 얘기했나요? 제가 K에다가 비례상수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토크란 놈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슬립과 전압은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3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잘 나오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얘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여기다가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51번 삼상 동기발전기 매극매 상당 순환수가 3이라고 했을 때 분포권 계수 물어봤는데 이 새끼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분포권 계수 물어보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 특징은 2가지가 있다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드렸던 거죠. 뭐 누설렉터스가 감소하고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를 제거해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 분포권 계수 나오면 답은 무조건 0.9 얼마로 시작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공식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2분의 1이죠. 무조건 분자는 Q 사인 2mQ분의 자, 파이가 들어간다 라고 했던 겁니다. 무조건 여기 파이는 18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변함이 없죠. 원래는 사인 2n분의 파이인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이 m이라는 놈이 상수기 때문에 3이죠.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 매극매 상당 순로수도 지금 문제 조건에서 3을 줬죠. 얘도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3 사인에다가 몇 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3, 3, 2니까. 9, 2, 18이죠? 1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각도니까 각도하고 숫자는 곱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여기 1이 있겠죠? 1분의 3이 3이니까. 그럼 정리하면 KD는 어떻게 됩니까? 3이 6이죠?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 누르면 약 얼마나 0.9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무조건 0.9 얼마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죠, 요거.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해가지고 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어서 5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52번 칠판을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스태핑 모터의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일단 얘는 간단하다는 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 간단하게 생겼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하는 토크가 작다라고 했는데 정지하고 있을 때는 커요. 3번이 되겠죠.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토크란 놈은 항상 회전수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얘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전수가 0이죠? 그럼 토크는 크겠죠, 당연히. 우리 0분의 1은 무한대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관계를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는 적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3번. 그 다음 53번 가도록 합시다, 우리. 정류장형 주파수 변환기 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정류장형 주파수 변환기는요, 대용량의 용량이 큰 놈을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커봐야 100kb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 답은요,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용량이 큰 것은 정류작용을 좋게 하기 위해 회전자의 보상권선과 보급권선을 설치한 곳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커봐야 100kb 정도입니다. 한도가. 대용량은 그리고, 제작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4번으로 하나 답으로 보시면 되고요. 54번 가도록 합시다.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성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는 것은 두 발전기 기전력이 어떨 때입니까? 자, 무효순환전류가 흘렀다. 거기다 밑줄 그시면 되겠죠? 이거 우리 앞에서 2회 때인가요? 1회 때인가 계속 했던 얘기인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요런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시험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건이 아닌 거 하고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량, 출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어요? 회전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첫 번째 키위주 곱하 기전력의 뭐예요?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전력의 크기에 의해서 위상이 같아야 되더라. 세 번째 주파수가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치하는 게 방지법, 제동건선. 그때 제동건선 설치 효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세요. 뭐 기동 토크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난조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하고, 불평형 부하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파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 실계도 나와요. 병렬운전 조건 뭐 네 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자, 지금은 크기가 같지 않을 때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무효순환 전류죠. 다른 말로 무효, 횡류. 그죠?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 전류죠. 유효. 뭐 유효, 횡류. 그죠? 동기화 전류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무효순환 전류가 흘렀다 요 얘기죠. 크기가 같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면 4번 되겠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원천이 여자 전류가 변했을 때 있었죠. 같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갈게요. 자, 55번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변압기 깡통 안에 절연유가 들어가죠. 냉각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절연유에 구비 조건이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절연 내력이 커야 되더라. 그죠? 어떤 온도에 대해서 얘가 절연이 파괴되면 안 돼요. 쉽게.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열의 손실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되더라. 절연 내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점도가 낮아야 된다. 항상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인화점. 불이 붙는 정도 높아야 된다. 높은 온도에서도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뭐 130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그죠? 낮은 온도에서 견뎌야 된다. 그죠? 영하 뭐 30도인가요? 이하에서도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기억할 때 우리가 크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잖아요. 근데 낮을 것이라서 성질이 아닌 거니까 답 2번이 틀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56번 가도록 합시다. 56번은 삼상 유도전동기에 직결된 펌프가 있대요. 우리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펌프가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펌프 출력이 80kW고 효율이 74.6%래요. 전동기 효율과 역률을 각각 94%, 90%라고 했을 때 전동기 입력은 약 몇 kV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전동기에 입력이 있다는 얘기는 출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동기 출력이란 놈은 자 봐봐요. 전동기의 출력이란 놈이 결론은 누구예요? 전동기 출력이 나오면 펌프의 입력이 되겠죠. 그죠? 전동기를 입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출력이 나오면 그 출력값 가지고 회전을 되면 펌프도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돌아가겠죠? 전동기에 의해서. 전동기 힘으로 펌프를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얘기죠. 일단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기의 출력이라는 놈은 펌프의 입력하고 같으니까 우리 펌프의 입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 되겠죠. 효율분의 출력. 그죠? 효율 2타분의 우리 출력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효율의 정의가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효율이 얼마냐면 펌프 효율이 74.6%니까 0.746이 되겠죠. 100으로 나눈까. 그 다음에 출력이 80kW래요. 그래서 80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게 107.24kW 하고 나온대요. 이게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입력을 물어보고 있잖아. 우린 지금 전동기 출력 펌프의 입력을 구한 거예요. 펌프의 입력을. 그러면 우리 전동기 입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동기 입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전동기 입력.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죠. 효율분의 출력인데 이때 출력은 누구예요? 바로 전동기 출력 되겠죠? 전동기 출력. 그럼 이 효율이 얼마 줬어요? 전동기 효율은 0.94가 되나요? 그죠? 94%니까 0.94분의 전동기 출력이 얘죠. 107.24. 요거 나누면 값이 나오겠죠? 근데 114.09 단위가 뭐야?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근데 지금 전동기 입력, 이 전동기 입력의 단위가 뭐냐면 kVA 비상분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요 kVA라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될까? 킬로와트 114.09, 114.09를 갖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야 피상전력이 나오잖아요. VI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114.09를 갖다가 역률 얼마 줬어요? 아까 90%니까 0.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26.77 나온대요. kVA.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 키포인트가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동기의 출력이 입력과 같구나 라는 걸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 다음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 건선형 유도전동기에 가장 적합한 기동법 물어봤는데 우리 기동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잡아드릴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 우리 농형부터 갈까요? 농형에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 직입, 전전압기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몇 번 정리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요거 얼마냐면 5kW 이하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Y델타 기동이 있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5에서 15kW. 그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나온 적 있고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기동법이 누구냐 뭐 이렇게 나오죠. Y델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동보상기가 들어가죠. 얘는 15kW 초과입니다. 초과.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리액터 기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우리 권선형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2차 저항기동. 또 하나가 누가 들어가요? 두 번째. 게르게스의 이항기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권선형 유도 중에 가장 적합한 거 물어봤으니까 우리 2차 저항기동.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종류만 가지고 물어본다면 농형이 아닌 거, 권선형에 맞는 거에서 요 두 개가 거의 답이에요. 네, 용량도 가끔 나오니까 같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양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8번 가도록 합시다.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SCR은 정류전압의 위상각을 제어하는 거예요. 위상각.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거 기출문제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답으로 보시라는 얘기고. 59번 동기기 안정도 증진법 중 옳은 거. 우리가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단락비를 크게 한다던가, 소금여자 방식을 채용한다든가,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라이 효과를 이제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옳은 거 물어봤는데, 리액턴스 작게. 그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리액턴스를 작게 해준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L 값이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죠. 플라이 효과 크게 해줘야 되고, 영상 임피던스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 단락비 크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60번.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물어봤는데, 우리 다이액이라는 놈은요,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PNPN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단자로 되어 있죠, 얘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전압, 브레이크 오브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에 도달하면 도통이 돼버리죠. 그리고 전류가 유전류 이하로 딱 떨어지게 되면 턴오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다이액. 얘는 이용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전압이 어느 정도에 도달이 되면 그 온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다이액 해가지고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회 문제풀이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고 또 다음번 문제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